자, 이제 176페이지 보세요.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걸 이제 한번 봤고, 그 용도 지역 위에다가 이제 용도 지구라는 걸 왜 또 지정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또는 관리 계획. 예, 계획을 짜는 걸 입안한다고 그러고, 입안해서 뭐 한다고 그랬지, 아까? 결정. 결정원자가 누구였었냐? 기억날 거예요. 원칙이 시도지사,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일 때, 대도시 시장, 예외가 국장. 이분이 결정할 때 내용이 아까 용계, 기, 도지 할 때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용도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안 돼서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그걸로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숨어 있어, 맨 밑에. 기, 도, 지, 뭐라고 하지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지정한 다음에 뭐 계획도 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중에 용도 지역은 일단 21개가 있는데, 용도 지구라고 돼 있죠, 구. 몇 개 같아요? 9개 있어, 9개. 9개가 있는데, 얘도 누가 지정하냐? 거꾸로 갈 겁니다. 보세요.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여기 어느 분이 높은 사람이고? 국장, 시도지사, 누가? 대장이 무슨 계획 절차로? 도시공간계획 절차로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보세요. 주어가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써있긴 한데, 10번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이렇게 써놓고서 대통령령이 없어요. 시행령에. 그럼 몇 개라는 얘기예요? 9개.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흥, 특정 용도 제한, 복합 용도 지구. 이제 21개 겨우 익숙하게 해놨더니 갑자기 9개 또 튀어나왔어. 예. 하기 싫어졌잖아, 또,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말 제목하고 거의 똑같아서, 경관지구라는 건 말 그대로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려고 제한하는 지구,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높이의 최고 한도예요, 최저한도예요? 옛날에는 얘가 최저고도도 있고 최고고도 두 개가 있었다가 최저한도를 제한한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현재는 최고한도만 나와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는 화재 막자는 얘기겠네. 예. 근데 화재 뺀 나머지 재해 막자가 뭘까요? 방재. 풍수, 산사태, 집안 붕괴, 그 밖에 나머지 재해는 방재. 보호지구 보시면 문화재 보호, 중요시설물 보호 중에 가로에 항만 주변에, 공항 주변에 대통령 영위자는 것들의 시설물이나 문화재 생태적으로 여기는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다. 그럼 그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5번에 보호지구가 지정되면 기분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요. 나빠야 되는 이유는? 개발을 좀 많이 못하게 하게 생겼죠. 얘 지정되는 순간 땅값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제발 이거 지정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취락지구는 느낌상 취락이면 먹고 자고 하는 동네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 녹관농자는 개발할 땅입니까? 보존할 땅입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거의 대부분 보존할 땅이죠. 근데 거기다가 취락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거기만 개발하라는 뜻이네. 얘는 오히려 지정되면 좋은 땅이에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땅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뭐 농림지역 땅이 있는데 취락지구가 지정됐다. 감사합니다예요. 짜증난다. 감사합니다야, 얘는. 그러니까 뭐가 지정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걔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개발 진흥지구도 느낌상 좋아요, 나빠요? 좋죠. 개발하겠다지 않습니까? 주거 기능, 상업 업무,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을
집중적으로 여기만 좀 개발 정비를 하겠다. 그때 필요가 있으면 예 지정하는 거예요. 8번에 특정 용도 제한. 특정한 용도 들어오지 말아라. 주거 교육 환경 보호하려고 하는데 학교 주변에 이런 용도 들어오지 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거 들어오지 마. 야, 아파트 앞에 단란주점이 웬만이야. 들어오지 마. 그래서 특히 오염물질 배출되는 거, 청소년 유해되는 거,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때 쓰는 거예요. 9번. 복합 용도지구는 느낌이 용도를 복합해서 써라는 얘기니까 좀 약간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완화란 말 나왔죠? 이거 나오는 순간 좋은 거구나. 그러면 1번부터 9번 중에 어떤 거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완화하는 경우도 있네요.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제하는 게 맞구나 라고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되고, 이 용도지구가 있는데 용도지구가 경방 도치계라고 그래. 저게 복덕방고라고 그래. 지금 현재 몇 개 썼죠 제가? 그래서 한번 따라해요. 경방보치계, 복덕방고. 우리 복덕방이란 말 들어봤어요? 복을 불러오는 방에서 복덕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법률 용어는 공인중개사무소고,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복덕방, 뭐 거간 뭐 이런 거 들어봤나? 중개사법 시간에? 거간 뭐 이런 거 아직 안 했어요? 그런 거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조만간 배울 거야. 거간 뭐 좀 배울 건데, 일단 복덕방이라고 하는, 여기 복특방고라고 그래요. 이 복합용도, 특정용도 제한, 방지지구, 고도지구인데 얘는 세분이 안 돼요. 근데 5개는 세분이 돼요.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세분이 되는 지구예요. 몇 개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세분이 되고 4개는 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5개가 뭐냐? 그게 2번에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에서 경방보치계 써있죠. 5개. 오른쪽 페이지 177에. 그래서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은 도시공관리의 결정으로 경방보치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에서 자시특이라고 그래요. 여기 얘는 뭐로 세분을 하는구나. 자시특.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그래서 자시특이라고 그래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에서 몇 번 입에서 뱉어낸 다음에 한 번 읽고 가면 혹시라도 나왔을 때 마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따라하세요 해도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이 문제. 그리고 거기 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해 막자, 시가지 방제랑 자연 방제에서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에서 시방자에서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그 시가지는 그 혹시 우면산 사태 있을 때 우면산에 산이 무너졌잖아요. 도심지 안에 산사태도 막 발생하니까 시가지에 어떤 건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는 저기 해안변, 하천변 주변에 흙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런데 재해 막자, 자연 방제. 보호지구는 딱 3가지인데 역사, 문화, 환경, 그리고 중요시설물, 그 다음에 생태계. 그래서 역중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데? 역중생. 역사, 문화, 중요시설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구다. 역중생.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은 문화재 전통 사찰 같이 문화적으로 보호 보존 가치가 필요한 지역 보호 보존을 위해. 중요시설물은 특정 시설, 생태계는 야생 동식물 서식처라서 절대 개발 못하게 할 땅. 그 취락지구라는 게 여기 2개로 나눠지는데, 취락이 자연 취락이랑 집단 취락으로 나눠져요.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아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취락은 다 자연 취락이에요. 다 자연 취락인데, 아까 개발 제한 구역 허리띠 모양 있었죠? 허리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좀 있다가 조금씩 개발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는 여기다 모아놓고 여기서만 개발해. 집단으로 모아놓고 개발해. 그래서 뭐예요? 집단 취락이래.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을 때만 뭐라고 불러요? 집단 취락. 그래서 집단 취락 지구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이라고 써 있죠. 개 빼고는 다 녹간농자 안에 있는 거라서 대부분은 다 자연 취락이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을 때만 뭐라고 부른다? 집단 취락. 그렇게 기억해 버리면 돼요.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 안, 그럼 뭐예요?
집단 칠학.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자연 칠학. 그리고 개발재능지구가 5개인데 만약에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그럼 무슨 개발을 하겠네? 주거 개발. 공장하고 창고 짓겠다 그러면 산업 유통 개발. 관광지 만들겠다, 휴양지 만들겠다 그러면 관광 휴양 개발이에요. 근데 걔네들 중에 2가지를 섞어 쓰겠다 그러면 무슨 개발 되겠네? 복합 개발. 걔네들 3가지 중에 다른 걸로 특정한 걸 넣겠다가 뭐예요? 특정 개발이에요. 그래서 주산 관복특이라고 해서 몇 개로? 5개. 주거 개발, 산업 유통 개발, 관광 휴양 개발, 복합 개발, 특정 개발. 그래서 주산 관복특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 5개는 세분이 된 거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용도 지구 중에 시행 영상 세분되는 용도 지구의 연결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올바르게 나열된 걸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였어요, 형님. 읽은 사람은 푸는 거고 못 읽은 사람은 못 푸는 거죠. 그냥 읽어두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읽고 나서 어색하다 그러면 틀리고 많이 본 거네? 답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다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몇 번 읽으면 그냥 거저 맞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정리해 볼게요. 용도지구는 어디 위에다가 지정하는 거라고요? 얘 기능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지정하는 거야. 근데 얘는 고도지구인데 땅 파다 보니까 문화재 나왔네. 그러면 고도지구면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중복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고도지구면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용도지구끼리는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지역하고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지구는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이 가능한 거야. 지역만 안 되고 다 되거든, 중복이. 뒤에 넘겨보시면 그럼 이제 여기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행위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 소리예요. 자, 대한민국을 자,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광주, 여기 부산.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경관지구 지정했고요. 여기다가 경관지구 지정했고 여기도 경관지구 지정했어. 경관이 다 똑같습니까? 경관이 다 다르죠? 규제가 똑같아야 돼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달라야 돼? 달라야지. 규제가 똑같을 수가 없거든, 이건. 그럼 여기 지역에서 법을 만들면 되고 여기 지역에서 법을 만들면 되겠네? 그럼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률을 뭐라고 그러죠? 조례라고 그래. 그럼 행위제한은 원칙이 어디에 있으면 되겠구나? 조례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어디서 규제를 하냐면 조례란 데서 찾아보시면 다 있는 거야. 근데 4가지는 따로 딱 정해버리는 곳이 딱 있어요. 그래서 4가지는 기억할 거야. 4가지 외우고 모르겠으면 다 뭐로 찍으면 돼? 조례. 결론은 이거예요. 4개 외울래요? 16개 외울래요? 그럼 4개 아니면 다 뭐로 밀면 돼요? 조례 밀면 돼. 조례를 다 외우고 얘를 4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4개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조례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원칙 읽어볼게요. 원칙은 도시공객 조례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만 숙지하여 둘 것을 써놨죠. 거기 보시면은 고도지구라고 있을 거예요. 고도지구 찾았어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봐요. 여기 기존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되게 높은 지역이니까 많이 올라가도 되죠. 여기 공항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여기다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지정하면서 75m 딱 해버렸어. 그럼 어디에 행위제한 써 있겠네?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에 75m 써 있겠죠. 조례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이 계획 보면 돼. 계획. 그럼 행위제한이 조례로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보면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행위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앞으로 뭐 하려는 땅입니까? 개발하려면 뭐 짜야 되는데? 그럼 얘는 계획의 행위자를 봐야 돼. 어떤 건 된다, 안 된다. 계획이 있고, 없을 때는 조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취락지구 가시면 자연 취락지구랑 아까 집단 취락지구 중에 아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게 뭐였지? 그래, 들은 거 있네. 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었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개특법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개특법이라고 한다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개특법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취락은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별도로 23번에다가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개냐면 취락지구 2개, 개발진흥지구 계획 하나, 고도지구 도시관리 하나, 4개죠. 걔 빼고 전부 다 뭘로 써 있는지 보세요. 방화지구 조례라고 써 있죠. 오른쪽에 있는 지구들 다 조례 써 있잖아. 그럼 조례를 외우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4개 기억하는 게 맞겠습니까? 4개 기억하고 나머지는 조례인갑다 하면 한 문제 거저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연습을 한번 할 테니까 이거는 1년을 공부한 사람이나 처음 공부한 사람이 헷갈릴 수 있어요. 봐요. 자, 여기 봐. 아까 집단 취락지구랑 자연 취락지구랑 요거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몇 개죠 지금? 4개는 행위제한이 별도로 정해졌어. 나머지는 다 행위제한이 조례. 그냥 행위제한 조례. 조례 배울래요? 이거 빨간 거 기억할래요? 빨간 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고도지구는 최고 높이 몇 미터야? 라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공관리 계획. 개발진흥지구는 앞으로 뭘 짜야 되는데? 계획으로 하고 없으면 조례고. 집단취락은 무슨 법 길었어요? 개특법. 자연취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나머지는 조례. 요거를 이제 표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건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3페이지 써 있어요. 기본서 보면 3페이지 써 있는데 3페이지 제가 표로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냥 입문서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라고 한 거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면 제가 밑줄 치면서 현관편은 여기 얘는 X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기본서 보면서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요약집 보면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다 조례다 4가지만 기억한다 끝 이렇게 하셔야 돼. 한번 해볼까? 자, 아까 문제 하나 내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인데 용도 지역이 아까 4개 용도 9개 지역 총 4구 21개 용도 중에서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29회 문제인데 29회면은 재작년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거 고르라는 거죠. 아파트 그럼 A, 2, 3이 답이라고 했잖아. A, 2, 3. 2나 3이 답이랬죠. 2나 3 찾아봐. 또 이거 찾으면 안 돼요. 얘 2 보이죠? 이종 전용지구는 가능하댔잖아. 아까 뭐하고 뭐가 안 되고? 일종 전용하고 일종 일반이 안 돼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나머지는 다 되는 거잖아요. 답 몇 번이네? 5번이 답이죠. 자격증 1툭 날라온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외운 사람은 별거 아닌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돌아버리는 문제야. 손도 못 대, 손도. 그럼 지금 현재 용도지구는 아까 전에 총 9개인데 그 중에 세분되는 게 아까 있었는데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인데 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용도지구 중에 세분이 안 되는 용도지구를 고르시오도 나왔었어요. 에? 그 들어봐. 이제 잠깐 배운 걸로 한번 하는 거예요. 지워보려는 게 이쪽 보라고 그랬어요. 이쪽 봐, 이쪽 봐. 세분 됐었네? 안 됐었죠. 방화지구는? 안 됐어요. 방제지구가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로 됐었잖아. 보호지구는 역중생. 취락지구,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아까 주산, 관복, 특. 얘 세 분 안 됐었죠? 세 분 됐었어? 안 됐었죠? 아까 복득, 빵, 고는 안 된댔잖아. 경, 방, 보, 취, 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9개 섞어 놓으면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구분한 이유가, 어딨어. 경방보치계 복득방법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법조문에는 저게 써 있는데 우리가 암기하기 편하려면 이게 더 편하길래 제가 따로 쓴 거야. 제 말 이해됐죠? 책은 법조문 내용이 있는 대로 좀 써놓긴 하는데 그래서 좀 외울 땐 이게 더 편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따라해서 경방보치계. 복득방법 복이 뭐예요? 이거 봐. 입이 아직 안 익어서 그래요. 복합용도 지구라고 그래요. 여기 복합용도 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방화지구는 세분 안 돼요. 고도지구. 이 세분 안 되는 지구예요. 그리고 경관지구는 자시특.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보호, 중요시설물 보호, 생태계 보호. 취락은 아까 자연 취락, 집단 취락인데 일반적인 취락은 다 무슨 취락? 자연 취락.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으면 집단 취락. 개발진흥지구는 5개라 오지선다 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주산, 관복 특에서 아파트, 여기 산업유통, 관광휴양 얘네들 중에 2개 들어가 있으면
복합개발, 하나 기능 집어넣으면 특정개발. 그래서 용도지구가 총 9개인데 5개는 세분되고 4개는 세분이 안 된다. 용어정리 몇 개 읽어두고 행위자는 대부분 조례인데 4개만 외운다. 그럼 용도지구는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1년 내내 했는데 못 외운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몇 번 했는데 2번, 3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시행령에서 세분되는 지구 뭐예요? 그럼 뭐예요? 경방, 도치, 개. 경이 뭐지? 입에서 몇 번 뱉어내면 된다니까? 입을 오버로크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할 것 같아, 자기가? 집에 가서 경방고치기 할 것 같아요? 안 해. 수업 시간에 끝내야 돼요. 경이 뭐예요?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시행령에서 세분하는 건데, 나중에 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세분하는 게 또 있어요. 경중특이라고. 경관지구랑 중요성을 보호지구랑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나중에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라고 또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봐도 돼, 현재. 일단 9개 용도지구 중에 5개가 세분된다. 몇 번 읽어둔다. 정의 한번 읽어두고 용도지구라는 거는 기존의 용도지역 갖고 안 돼서 추가로 하나 더 지정해서 기능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만든 거다. 그것도 무슨 계획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공관리계획 국장, 시도, 대장이 중복될 수 있게 지정하는 겁니다. 고도지구면서 방제지구일 수도 있고 방화지구일 수도 있어요. 화재 많이 나면 방화지구에다가 역사 문화적으로 문화재도 있어. 그럼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도 지정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하나 경방보치기 복덕방법 요거 하나 기억해 두면 돼. 자,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볼게요. 자, 20 몇 회네? 여러분이 22회라 문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방금 한 걸 갖고 문제 풀어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토계획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하.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들어가는 칠학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칠학? 집단 칠학. 집단 칠학 어디 있어? 답이네. 제쪽 딱 날라. 저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자연 칠학은 대부분이 자연 칠학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에만 들어가는 유일한 칠학지구 하나? 집단 칠학. 얘는 거기 아니면 지면 안 돼요. 한 문제 내잖아 그냥. 이게 이제 1년 내내 용도지구 공부한 사람한테 한 문제를 냈는데 이걸 낸 거예요. 뭘 낼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 용도지구 9개 세분되는 거 읽어두고 안 되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해두고 몇 번 행위제한 몇 번 받은 다음에 모의고사 연습하고 시험장 가는데 그게 나온 게 이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거고 나머지 녹간농자 안에 있는 건 다 무슨 칠학이라고 그래? 자연 칠학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용도 지역하고 용도 뭐였어요?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 이게 용도 뭐였어요? 여기 용도 지역이었어요. 용도 지역 가지고 안 되니까 용도 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보완한 거잖아요. 근데 요걸로도 안 돼? 요걸로도 안 돼? 그럼 지역 지구를 보완하려고 만든 게 용도구역이라 용도구역이 5개라고 그랬잖아요. 개도시수 2에서 5개란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영어로 그린벨트. 그리고 이제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요것도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얘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금 하겠죠. 근데 얘는 규제가 제일 세요. 제일 세. 그럼 아무나 지어하면 안 되죠. 밑에 것들이 지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제일 센 놈 찾아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수산, 도시자연하고 입지규제 중에서 규제가 제일 센 놈 찾아라. 그럼 어느 놈이에요? 누구라고? 누구라고?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럼 어느 분만 지정해야 돼요? 개발제한 국장만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시가와는 원래는 국장만 지하던 건데 시가와가 되는 건 도심지 관할하는 사람이 알지 국토부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개정하면서 시가와는 그 안을 관리하는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국가계획 관련된 것만 국토부 장관이 하자 이렇게 바꿨어요. 수산은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 수산은 해양수산부 관할이잖아. 그러면 이제 수산은 어느 분이 해야겠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야 돼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단어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국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자연보호구역 할 때 도시 거꾸로 뭐죠? 시도의사가 지정해요. 그래서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누가? 시도의사가.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옛날에는 국장만 했었는데 지금 원칙이 그냥 시도지사 대장이 하고 예외 국장이 하자 해서 얘는 그냥 결정권자가 그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결론은 얘는 시험 문제 낼 때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지정권자랑 목적이랑 행위자는 어디 있냐. 행위자를 개별법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이 우리 국토개발법에 있어요? 따로 법이 하나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법이 따로 하나 있었죠. 되게 긴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무슨 법? 특별조치법. 그게 우리 부동산공법 시험범위에 있었나? 부동산공법 6개 법이 없었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부동산공법이 6개 법이잖아요. 6개 법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범위 없어요.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게 누가 지정해, 목적이 뭐야, 끝. 더 이상 게 없어요. 더 공부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도 참아 그냥. 이게 끝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은. 그래서 여기 용도구역은 일단 제일 처음에 지정권자가 핵심이라 시험 문제 여지껏 낸 거 보면 거의 다 권한자만 주로 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지역 지구를 보완해가지고 행위자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인데 여기서 완화하는 놈이 하나 있어. 어느 놈이 완화해? 이놈 완화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완전 좋은 거라고 보셔도 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 5가지 중에 제일 센 놈.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할 거다? 어떻게 알았어요? 국정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가와는 따라봐. 시가와 누가? 시가 누가 해? 시도지사 시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잖아요. 시도지사가. 단 국가계에 관련될 때만 국장이 지정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가와 나오면 누구예요? 이 시도지사예요. 국가계에 관련되면 누가? 국장.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이잖아요. 도시 안에 식생이 되게 양호한 산지들이 있는데 거기 개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럼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도시 거꾸로. 그럼 누가 지정하겠네? 시도지사 대장이 정하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 대장인데 대장 생략한 거고. 수사는 우리 파트가 아닙니다. 수사는 우리 국토부 관할 파트가 아니라 어느 부서 관할 파트예요? 해양수산부 관할. 그래서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종전에 국토부 장관만 했었었는데 지금은 원칙은 시도 대장이 하시고 국가계 관련돼서 위반이 된 거는 국장이 해라. 그럼 4글자로 누가 하는 거네?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연습만 하시면 돼. 땅땅땅땅땅.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답 바로 나와야 돼요. 네. 들으라고. 개발제한구역은 그게 제일 센 겁니다. 어느 것만 국장만 하는 거야. 시가와 시도지사 국가계 관련될 때만 국장.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 대장. 수사는 회장. 입지규제는 결정호장. 이 사람이 이제 지정하는데 절차는 무슨 계획으로 합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하는데 법이 달려 있어요. 법이. 얘는 개특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어요. 시험범위에 2번하고 5번만 국토기획법에 있어요.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누가 위주로 나오겠구나. 시가와 아니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시험범위 나오는 거예요. 일단 시험에 낸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요? 시가와랑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최근에 개정된 게 요 놈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개정된 걸 낼까요? 옛날 걸 낼까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낸 거야. 최근에 개정됐으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내는 거야. 느낌상 입지규제를 뭐 시켜서 규제하던 걸 최소화해서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짓 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을 뭐 해서 완화해서 이것저것 해서 기능을 올려주는 겁니다.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니까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본단 말이야. 그 땅 가진 사람이 개발을 한다면 그들로부터 야, 너 많이 이득이 생겼잖아. 너 기존에 있던 땅값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올라갔으니 상승분의 일정한 비율을 좀 내놔라. 그래서 땅을 내야 되는 땅값 상승분을 좀 내야 되는 곳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현재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 인천역 쪽에 지정됐어요. 인천역 가보셨어요? 인천역 가면 그 옛날에 그 1970년대 모습 그대로 있어요. 서울역은 서울역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새로 개발했죠. 우리 서울역의 상징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서울역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옆에 새로 서울역 만들었잖아요. 그 없애기 좀 그래서. 근데 인천역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대로 인천역이에요. 옆에 건물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걔 혼자만. 기능이 떨어져서 올라가 있어요. 그럼 기능을 다시 살려야 되죠.
그럼 여기는 처음 개발할 때 쓰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개발할 때 쓰는 곳이에요? 그 얘는 정비랑 관련된 거예요. 재정비, 재개발, 재생 그런 거랑 관련된 거지 새로 개발할 때 쓰는 땅이 아니에요. 개념을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얘네 내가 5가지 용도 구역 있잖아요. 다 무슨 계획으로 제한다고? 근데 이 권한자 갖고 문제를 많이 낸댔잖아요. 어떤 문제 유형인지 보고 그래서 저 새끼가 저걸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느낌이 딱 오시면 돼. 예. 자, 24회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국토개입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틀린 거 몇 개? 시험장 갔을 때는 여기 동그라미를 딱 친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 돼요. 틀린 거 4개 X를 딱 해야 되니까. 1번 국토부 장관. 자, 개발지원구역은 누구만?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지금 무슨 계획 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본계획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관리계획. 1번은 틀렸네. 또 좋다고 1번 동그라미 하면 안 되는 거야. 2번 시도지사.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가 도시재생고 지금 하는 거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관리로 한다고 그랬잖아. 광역도시계 아니죠? 그럼 얘도 틀렸고. 광역이 아니라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 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 자, 도시제한공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가 도시제한공구역에 해제된다.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얘 도시제한공구역이면 보존할 땅이거든요. 이게 뭐가 된대 지금? 해제. 그럼 난개발될 가능성 있을 때 만드는 게 지구단위계 구역이에요. 지구단위계 구역을 할 수도 있는 땅이야.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 구역을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도 있다. 일단 난개발을 막으려고 도입한 게 지구단위계 구역이에요. 요거 있어. 용계 기도 지가 뭐냐면 지구단위계 구역이에요.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난개발을 막겠다. 앞으로 개발할 땅은 다 지정할 수가 있다. 특정한 경우에만 반드시 지정한다거든요. 네, 지정할 수 있다에 하였나요? 지구단위 구역으로 도시군관리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일단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근데 얘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옳은 거 찾아 그러면 얘가 X고 X 맞죠? 얘를 동그라미 치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시험장 가서 얘를 X를 쳐야지 내 마음이 이게 편해요. 이게 나이 40 딱 넘으면 노파심이라는 게 생겨요. 얘를 X를 해야 돼. 4번에 X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자, 시도지 수사는 우리 파트가 아닌데?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그럼 여기서 누구 틀린 거네? 그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점보구역의 변경을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얘는 2개나 틀린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와 주정구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일단은 계획 틀렸죠. 하나 더 있어요.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가와는 시도의사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란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얘도 틀렸고 확실하게 틀린 거죠. 그럼 난 X를 4개 했으니 정확하게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치면 자기서 자기서 문 열고 등록 사업하고 이제 계약서 쓰고 400, 500 네, 지금 현재 하나 보여줄게요. 제 카페 가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면 고상치를 치면 카페가 하나 나올 건데 그 카페 메인 화면에서 올리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건데 다음 지도라고 혹시 아세요? 네이버 지도도 있고 다음 지도 있는데 다음을 누가 인수를 했죠? 카카오가 인수를 했어. 거대 공룡을 조그만 카카오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어. 돈이 많으니까.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한 거예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거예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 이름이 카카오 맵으로는 바뀌었는데 다음 지도를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어요. 요걸 클릭한 다음에 지도상에서 어느 땅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 땅의 주소를 내가 알아낸 다음에 아까 주소를 알면 아까 토지용계 확인서 알 수 있댔죠. 토지용계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사이트가 있는데 제 사이트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일사편리라는 거는 건축물 대장도 볼 수 있고 토지용계 확인서도 볼 수 있고 개별 공시가도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보통 토지 용계 확인서는 루리스라는 국토부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써 있죠.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정보 24 들어가도 돼요. 뭐 사이트는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아마 사이트에서 보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밴드 들어가면은 가끔가다 문제 올라오니까 밴드는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유튜브는 이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화면이 이제 카카오 맵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 학원 제가 한번 클릭해 봤다고 그랬죠. 우리 학원은 용도 지역이 뭐가 돼 있을지 지금 현재 도시공관리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법 이름이 뭐였지 우리? 우리가 하고 있는 법 이름이 있습니다. 6개 법 중에서 이 법을 하고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12문제 나온다고 했었던 거. 이거 말고 이제 5개 법이 더 있어요. 그 중에 국토계획법상 우리 도시공관리계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노원 랜드프로라고 치면 여기 깜빡하고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건물에 있는 거야. 지하철 4호선 10번 출구 쭉 걸어오면 여기 노란 색깔 보이세요? 이 노란 색깔이 주거지역 표시예요. 상업지역이 없죠 지금. 저쪽이 상업지역이거든. 지금 여기 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입니다. 노란 색깔이 여기 2종 일반 주거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여줄까? 2종 일반 보이세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요거 2종 일반 주거인데 저기 노원 랜드프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노원 랜드프로 학원이다 해서 체크해서 이 학원이 맞는지 제가 위에 보시면은 스카이뷰라고 있어요. 스카이뷰로 한번 보려고 이 건물이죠. 네.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해서 걸어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걸어와서 일로 들어와서 여기 2층에 있는 거잖아요. 저기 로드뷰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드뷰로 본 게 랜드프로인데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 제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디 있는지 느낌이 왔어요? 그럼 이 건물 몇 층 건물이냐면 1, 2, 3, 4, 5, 6, 7층 건물이잖아요. 그럼 일단 4층 이하는 아니죠. 1종 일반 주거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2종 아니면 뭐예요? 3종인데 2종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서울시는 2종 일반 주거가 거의 주거지역 중에 80%가 2종 일반입니다. 아까 봤을 때 2종 일반 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맞는지는 아까 뭐를 알아내야 된댔죠? 아까 제가? 주소를 토지 이용 정보 시스템 아까 거기 있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면 이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나와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나올 건데 오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배운 거 설명 마무리 하려고. 그럼 토지 이용계 확인서 상계동의 366-3번지거든요. 그래서 지목은 대로 돼 있고 지목 배우셨어요? 공시법 시간에? 공시법 시간에 지목은 20 몇 개? 28개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죠? 전답, 과, 대 쭉 해가지고 28번에서 잡종지 계획에서 배웠을 거야. 그럼 이제 지목은 대인데 면적은 964제곱미터예요. 964제곱미터는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면적에 대한 개념하고 평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빨리 이해가 안 돼요. 되게 큰 땅이구나, 되게 작은 땅이구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제곱미터를 써오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평 단위를 써오던 나라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미터법을 쓰라고 다 통일이 돼서 지금은 제곱미터를 써야 되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 아파트 몇 제곱미터 살아 이렇게 물어봐요. 너 몇 평 살아 이렇게 해요? 몇 평 살아 그러는데 나 우리 집 30평인데 우리 집 18평인데 우리 집 50평인데 이러잖아요. 네.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그게 평하고 제곱미터를 빨리 환산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제곱미터를 보고 평으로 환산하려면 1제곱미터가 몇 평이냐가 빨리 전환이 돼야 돼요. 그 연습을 일단 해놔요. 기초 강의 때 안 해놓잖아요.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읽는 속도가 이해하는 속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느려요. 109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보고 왔어. 분양하는데 분양 면적이 109제곱미터짜리 보고 왔어요. 몇 평이에요?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겠다. 1제곱미터가 0.3025평입니다. 1제곱미터가 0.3025평인 거는 아시죠?
1평이 3.3058 제곱미터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우리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 이거 오늘 처음 들었다. 몰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상식. 이게 상식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가 큰 겁니까? 1평이 큰 겁니까? 보고도 대답 못하면 어떡해. 1제곱미터는 지금 현재 한 평이 3.3058제곱미터니까 3.3제곱미터잖아요. 평이 더 큰 거네. 맞죠? 그럼 1평을 만약에 한 평이다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이게 x하고 x야. 그럼 x 곱하기 x가 3.3058제곱미터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는 3.3058제곱미터다. 근데 나는 이게 x가 나오면 x제곱이죠. x제곱이 3.3058이라는 거잖아. 나는 뭐 값을 알고 싶은 거죠? x 값을 알고 싶으면 이 제곱미터를 없애버리려면 여기다 뭐 씌우잖아. 지분 같은 거. 오, 또 기억이 나시네 또. 되게 오랜만에. 누트 씌우면 돼. 누트 씌우면 x 값 나오죠. 그럼 x 값이 1.81818 나와요. 18. 몇이란 얘기예요? 1.8m란 뜻이에요. 제곱미터 날아가니까. 그럼 1.8m. 제가 180cm가 조금 안 되거든요. 조금만. 진짜 조금만. 저 같은 애가 이쪽으로 눕고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평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1.8. 1.8이야. 근데 1제곱미터는 1m, 1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지, 1평이.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한 평이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180cm하고 지나가다가 아저씨 잠깐만 와봐. 키 몇이에요? 180인데요? 누워봐. 이렇게 한번 굴르고 이쪽으로 한번 굴렀을 때 면적이 뭐야? 한 평이에요. 한 평의 개념이 그거예요. 1제곱미터보다 1평이 더 큰 거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현재 964제곱미터라고 돼 있잖아요. 964제곱미터인데 우리가 저 964제곱미터 이 964제곱미터가 몇 평입니까? 이게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1제곱미터가 얼마네? 0.3025를 여기다 곱하면 되는 거네요. 곱하면 평 나오겠죠. 간단한 거지 되게. 근데 내 머릿속에서 964에다가 0.305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응? 카이스트 가야지 그럼. 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면 대략이라도 좀 해야 되니까 0.3025 할 때 025 값은 크지 않죠. 025 값은 그러면 일단 좀 없다고 생각하시고 몇을 곱하자 그냥. 0.3을 곱하면 되겠다 해서 0.3을 곱하려고 그랬는데 또 뭐가 짜증이 나네? 이 소점이 좀 짜증이 나요. 소점을 잠시 뒤로 물러나서 잠깐만 뒤로 빼놨다가 얘를 곱한 다음에 소점을 다시 당기면 되잖아. 그 뒤에다가 대략 플러스 2 하면은 얘 값이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대략 몇 평이 되는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 하라고요? 3. 그럼 3, 4, 12, 36, 18, 39, 27. 그럼 여기서 소점 붙이죠. 플러스 2 하면 289.4평 정도 나와요. 아마 290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 290평 나와. 계산한 게 한번 때려볼래? 대략 한 290 나오나? 290 나오죠? 대략 290평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암산하려고 나 하는 거 암산하려고. 근데 암산이 안 된다. 이 암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점이 갔다가 뒤로 오는 게 싫잖아요. 그냥 뒷자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곱하기 3 해도 돼. 소점 왔다 갔다 안 하면 되잖아. 곱하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3 해도 돼. 36, 18, 39, 27. 27에다가 1 더하면 288이죠. 대략 한 290평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어렵다 하지 마 그럼. 그냥 뒷자리 하나 없애고 곱하기 그냥 3 하면 돼도 돼. 우리가 정확한 평수를 계산할 때는 그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면 되고 대략 한 290평 정도 되는 땅이네. 이 땅이 290평 정도 되는 땅이란 뜻이에요. 지적도상에서 이 땅이거든. 이게 290평 땅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용도지역이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웠던 법 이름 써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써 있죠.
거기에 도시지역 중에 몇 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 빨간 색깔이 도로예요. 도로에 붙어 있죠.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건축 허가 난다는 뜻이에요. 허가가 나는 땅이니까 허가 났으니까 지었겠죠. 그럼 이제 이게 국토개발법상 규정이고 우리나라에 부동산 관련된 법률 규정이 한 312개 정도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이 칸에다가 써놔. 나머지는 312개 나머지는 여기다 써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니까 축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뭐냐면 이 주변에 제일 높은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근데 얘보다 더 높은 건물이 생겼어. 그럼 여기 진지를 옮길 때 협의하라는 뜻이거든요. 대공 진지 방어 구축해야 되니까 건물 짓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얘도 나 건물 짓는 거랑 상관없고 대공방어 협조구 상관이 없고 과밀 억제권역 서울은 다 과밀 억제권역으로 나와요. 그럼 기타 관련된 법률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행위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개별 공시가가 5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몇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500만 원 정도 돼 있죠. 501만 원 돼 있잖아요. 여기 2019년 1월 달 500만 원이잖아요. 501만 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따졌을 때 평당가는 얼마냐? 355니까 평당 한 160만 원 되겠네. 여기가 평당 160만 원이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더 높아요? 시세가 높아요? 여기 도심지니까 시세가 더 비쌀 거예요. 평당 150만 원이 사무실 1,5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한 2,000 정도는 넘을 거예요. 여기. 저기 평당 500이잖아요. 3.3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제곱미터가 0.3025지만 한 평이 얼마라고? 그럼 저거 지금 1제곱미터니까 저 한 평이 되려면 3.3958을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3을 곱하면 한 3,6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600이니까 시세는 아마 2,000에서 2,100 정도 될 거예요. 이 동네는 평당 2,100에서 2,200 정도 되는 땅이에요. 이 동네가. 네가 어떻게 알아? 맞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본 게 어느 지역 본 거죠, 지금? 지금 어느 동네 본 거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요 땅 본 거잖아요. 얘는 고도지구라는 거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없잖아. 여기는 딱 그냥 뭐만 딸랑 하나 있네. 이종 일반 주거지역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용도지역 해제장밖에 안 받는 놈인데 요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서구 쪽을 아무나 찍어봤거든요. 어저께 밤에. 강서구 쪽에 여기 강서로 47 미길인데 여기가 한강입니다. 한강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가 발산역이고 이쪽이 지금 현재 어디야? 발산역이고 여기 요 땅이에요. 요 땅. 여기가 지금 마곡 단지인데 마곡 신도시 아시죠? 예,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 쪽 라인이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가지고 만든 게 마곡지구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땅을 내가 한번 클릭 한번 해봤어요. 예,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인데 강서구 내발산동 6883인데 지목은 되고요. 349제곱미터니까 거의 350이죠. 350이면은 요거 지우고 35에다가 3 곱하면 되죠. 355, 339, 355, 339, 105평. 너무 빨랐다. 자, 다시 할게요. 35에다가 3 곱하는 거야. 355, 339, 105평. 대략 105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105평 정도 되는데 얘는 좀 싸네요. 얼마야? 286만 원이니까 한 절반 정도 되네. 아까 그 땅보다. 그리고 여기 국토개발법률에 따라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옆에 중요시설 보호지구라고 돼 있죠. 중요시설인데 아까 옆에 아까 뭐 있었죠? 공항 있었잖아. 예, 공항 보호하는 지구예요. 옆에 공항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용도 지구가 하나 더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규제가 좀 더 심하니까 많이 못 올라가겠네 얘는. 예. 그리고 다른 제한을 봤더니 다른 법령의 제한이 가축사육 제한, 축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이면 이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있어서 그래요. 학교 옆에 200m 내에 지금 현재 학교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절대보호구역이라고 나오면 50m의 정문에 걸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 아까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서울시 다 나온다고 그랬죠. 과밀억제권이 서울시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걸려 있는 거는 요거 하나 더 걸려 있는 거예요. 용도 지구가 하나 더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얘는 중요시설물인
공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좀 보호하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규제가 좀 더 있어서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지 더. 그래서 요 놈인데 여기 도로거든요. 그럼 도로에서 얘가 봤을 때 여기다가 뭐 전놨겠죠. 이종 일반이니까 몇 층까지? 7층짜리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니까 뭐 지어놨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독 지어놓지는 않았겠죠. 다중 지어놓지도 않았겠지. 얘는 좀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지어놨겠죠. 아파트 아니면 연립 아니면 이런 거 좀 단독으로 지어놨겠죠. 그래서 한번 봤더니 요거 지어놨더라고. 요거. 자, 1층은 뭘로 뺐네? 잠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얘는 나홀로 아파트 지어놨어요. 조그만 거. 상가에다 나홀로 아파트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좀만 갔더니 이 공항 옆에 갔더니 여기 요 땅이 개발제한구역 땅 같이 생겼더라고요. 요거 논 보이세요? 논? 보여줄게. 논이잖아. 논. 이렇게 비협조가 나올 거야? 뭔가 생겼잖아요. 토지용계 확인서 뜯으려고 주소를 알아봤더니 계화동 568-2번지예요. 그럼 제가 아까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에다 또 넣겠죠. 주소 넣었더니 얘는 잡종지로 돼 있었어요. 잡종지로 돼 있었고 1295제곱미터고 49만 원. 좀 싸네. 싸죠. 100만 원이 안 되잖아 지금. 같은 2종 일반 주거네요. 얘는 자연녹지네 게다가. 용도지역이 낮으니까 싸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고 중요시설 보호지역은 똑같은데 공항이죠. 김포국제공항 도로에 접해서 건축은 가능한데 이 땅입니다. 이 땅이에요. 근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 여기 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 보이세요? 그럼 얘는 국토기획법에서 나와요? 개발제한구역에서 나와요? 그럼 얘는 이 국토기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있는 거잖아. 다른 법에 있으니까 이 칸에 써 있는 거예요. 국토기획법 칸에 안 써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얘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령상 규제가 얘는 개발제한구역이 붙어 있다. 그리고 상대보호구역 주변에 학교 있나 봐요. 대공방어협조구역 서울은 다 이거 나온댔죠.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나온다고 그랬고 결론은 얘는 제가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용도지역이 뭘 거라고 그랬죠? 자연녹지라고 그랬잖아. 자연녹지에다가 중요시설 보호지구까지 건드렸으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네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50만 원대잖아요. 아까 10배가 여기 땅의 10배보다 작아. 면적은 크지만 이 땅이 훨씬 좋은 땅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뭐 있나 한번 봤더니 이거 있더라고요. 이 땅이에요. 뭐 막아놓고 주차장으로 쓰던데 보니까. 잡종지라고 돼 있죠. 잡종지의 뜻이 뭐예요? 잡종지의 뜻이 뭐예요? 지목이 몇 개인데 28개인데 27번까지 해놓고 나서 보니까 또 만들기 귀찮아서 지목이 없는 건 다 잡종지로 가요. 현재 상태의 지목이 아니면 다 잡종지로 간다고.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에 중요시설 보호지구에 공항이 들어있고 게다가 개발제한구역까지 있는 놈이니까 규제가 좀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싸겠죠 당연히. 이용가치가 낮으니까. 그래서 얘는 등촌동에 있는 땅인데 하나 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뭘 봤냐면 여기 보니까 사거리죠. 사거리야. 사거리. 그리고 여기 한강이죠. 한강이고 등촌동이에요. 등촌동이면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여기 발산역이고 마곡역이에요. 가기 전에 있는 건데 보통 난개발이 되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좀 적은 곳이에요. 그럼 사거리 이런 데가 거의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이에요. 그래서 얘 한번 딱 찍어보고 지구단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세요. 여기 지목은 대로 돼 있고 면적 1000제곱미터 정도 800만 원대죠 지금. 비싸네. 여기 뭐라고 써있네. 일반상 빨간 색깔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공항에 아직도 걸려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떴죠. 요거. 지금 현재 1종이란 말이 나온 거는 이게 예전에 지정된 거예요. 최근에 지정된 거는 1종, 2종 구분을 안 해요. 그냥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 8년 전에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바깥에 있으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했거든요. 이 앞에 지금 도시예요, 도시외예요? 그러니까 1종 써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종이란 말을 안 쓰는데 예전 8년 이전에 지정이 됐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주로 상업지역인데
여기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제한은 상대보호구역, 초등학교에 있을 것 같고, 대공보험 협조구역, 건축선이 지정돼 있고, 요 건물 들어있거든요. 이 건물, 여기 빨간 색깔이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건물 못 져요. 그 뒤쪽에 진 거야. 예, 여기 이만큼은 뒤로 가 있죠. 이 건축선이라서. 그래서 뒤쪽에도 쭉 올린 거예요. 상업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현재 지구 단위계 구역도 지정되어 있는 건 지금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울 것들이 전부 다 여기 토지용계 확인서에 써 있다고. 용도 지역 일반 상업지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시설 보호지구 돼 있죠. 근데 무슨 구역도 지정됐어요? 지구 단위계 구역. 근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안 나오죠. 몇 군데 없어. 우리나라 인천 쪽에 있어요. 인천. 봐볼까? 여기 인천역 있죠. 네, 인천역 어저께 찍어보니까 인천역이 여기거든요. 인천역 여기를 찍어봤더니 여기 인천역입니다. 얘 용도지역 이종 일반 주거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네. 입지규제 최소구역 써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광장으로 쓰이고 접혀있고 도로 접촉돼 있고 철도 부지고 상대보호구역인데 인천 중산고등학교, 중산중고등학교 있고 과밀억제권역이고 특별관리 해역이 써있고 지정돼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인천역이에요. 기능이 인천역인데 지금 대합실 하나 이거 돼 있어. 기능이 올라가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걸 다시 올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되잖아.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묶어놓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여기는 이제 철거하겠죠? 철거하면 1층에 대합실로 해놓고 2층에 뭐 식당, 3층에 CGV 메가박스, 여기 뭐 호텔 뭐 이렇게 쭉 올릴 거예요. 여기 기능이 올라가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추적 주변에서 개발한 사람들은 개발 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토지 가치 상승분의 일정한 비용 내놔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서 보는 건데 여기가 이제 그 차이나타운 아시죠? 짜장면 진짜 맛있는데 나 아는데 같이 갈까? 이게 실무강이면 끝나고 바로 가는데 우리 중개사 수업이라. 그래서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해서 아까 얘가 결정권자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여기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리겠다.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개발할 땅들이 써 있어야 돼요. 앞으로 재정비할 땅들이 있어야 돼요. 재정비할 땅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점 지역이어야 돼. 그러니까 도심 기능 가지거나 부도심 기능 가진 지역이어야 돼. 그래서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하고 부도심의 생활권 무슨 지역일 때만 중심 지역일 때. 그리고 사람들 바글바글한 지역이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같이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인데 지역을 뭘로? 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비라고 돼 있어요. 정비라는 건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개발할 필요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 3개 이상이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3개 이상 역세권이에요. 그게 대중교통 결절지인데 몇 킬로미터이네? 그럼 이제 3개 이상 노선이 결절지인데 여기서 1km 안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 묶겠다. 시험에서 이거 2개로 이거 3km로 바꿔서 냈는데 유치하죠.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면 1번, 2번보다는 얘가 더 쉬운 거 아니야.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여기 잘 보세요. 주거 기능이 떨어져서 살리겠다. 공업 기능이 떨어져서 살리겠다예요. 상업 기능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업은 안 건드린 거예요. 여긴 주공이라고 그래요. 주거하고 뭐? 공업. 무슨 지역은 없어요? 상업. 그리고 도시 재생이면 다시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특별법에 따라 제1항 5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같은 법 1조 2조 1항의 6호에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도시경제 기반형하고 경제 기반형이고 근린재생형이라고 있어요. 이 도시경제 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이 무슨 차이점이냐면 이 지역을 거점으로 키우겠다가 재생형, 기반형이에요. 여기 지역을 거점으로 키우겠다. 근린재생형, 분산형이에요. 지금 현재 거점으로 가야 돼? 분산으로 해서 가요? 거점. 그럼 누구는 아니네? 근린재생 아니고 무슨 형?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요 5가지를 써놓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시험 문제예요. 어디 써 있냐면 179페이지 잠깐만 보실래요? 179페이지 5번 보시면 거기 1번에 결정권자는 거기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기억에 도시군 기본계획 따라 아까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생활권 중심 지역 있었죠? 바글바글한 게 아까 철도 역사하고 터미널 항만 청사로 집중적으로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비 필요한 지역, 개발 필요한 지역.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 몇 킬로? 100킬로.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주공이라고 그랬죠.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으로 정비 필요한 지역. 미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경제 기반형. 아까 제가 경제 기반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린재생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거점이 되는 곳이에요. 근린재생형은 분산형이라 거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면 뒤로 넘겨보세요. 이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기억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고 건폐율 용도 높이 그리고 간선도로 주요 기반시설 어떻게 야 이런 종류 들어와 건폐율 용도 완화해 줄게 용도 지역 지구 이거 완화해 줄게 이거 완화해 준다고 그랬죠. 완화해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을 짜겠다 해요. 그래서 거기 3, 4, 5번 이런 내용을 짜겠다라는 뜻이니까 나머지는 이것만 보시고 시험은 주로 이 대상 문제인데 봐보세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인천시에서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겠다고 추진을 한 거예요. 이게 몇 년도 뉴스인지 보세요. 2015년 11월 16일이죠. 아까 지정된 거 날짜 언제인지 아세요? 16년. 여기 16년 7월 달이잖아. 1년 뒤에 지정된 거죠. 그럼 저 인천 지역 땅값은 1년 뒤에 오를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럼 저쪽 지역 주변 지역 땅 샀어야 돼요. 그냥 바람만 보고 있어야 돼. 뉴스에 다 알려주잖아.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신문인 거예요. 그런갑다라고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그럼 땅을 사야겠는데 생각하겠죠. 여기 인천역을 복합 멱사로 개발하기 위해서 최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했다. 그래서 인천역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이게 이 계획 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준댔죠. 예, 2종 일반이 건폐율이 60이에요 원래. 용적률 200인데 250인데 건폐율 얼마로? 80. 용적률 600으로 완화해준다잖아. 더 짓게 준다는 얘기죠. 지론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완화해준다고 아까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해준다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걸 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천역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올려보겠다. 이제 29회 문제. 29회면은 작년 문제죠. 국토계획법령상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할 수 없는 것 찾으라는 얘기죠. 1번 기본계획에 아까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있었나? 네. 철도, 역사, 터미널 바글바글, 거점 역할 바글바글, 중심적으로 주변적 뭐 할 땅? 이거 가능하죠? 네. 3개 트리플 맞아요? 네. 대중교통 결지 몇 킬로? 1킬로 가능하죠? 네. 도시 정비법에 따른 노블량 주공이라고 그랬죠? 주거지역하고 무슨 지역? 공업지역 정비 필요한 지역 맞죠? 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근린재생형이에요? 경제기반형이에요? 틀렸네. 정답. 5번 된 거지. 이쪽은 자기 말 이해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막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거지. 네. 그럼 지금 현재 용도 아까 구역할 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중에서 시험 문제화 됐을 때 이 시가화랑 입지규제만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온 거잖아요. 얘는 권한자만 나온 거고. 그래서 거기 다시 어디 보시냐면 178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에 네모 3번에 용도구역의 지정이란 말 보이십니까? 거기 보시면 출제 경향에 제가 써놨어요. 용도구역은 지정권자와 절차가 주로 출제되며 시가와 조정구역의 경우는 국토기획법을 받기 때문에 시가와 조정구역 정도만 학습하여 둔다. 1.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어느 분이 하는 건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느 분이? 국장이. 도시가 무질서하게 막 확산되는 거 막고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완한 필요가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예,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근데 아까 이거를 광역도시계획으로 한다는 둥,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한다는 둥, 이상한 썼잖아요. 됐고 2번 시가와는 누가지? 시가와. 시도의사. 1번에 시도의사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하게 시가와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기 위해 안 되겠다. 대통령령,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정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이번에 국가계획 관련되면 어느 분이? 그래서 국가계획 연계 맨 끝에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고 그리고 유보기간 실효는 나중에 보고 3번 보시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느 분이 아까 한다고 그랬냐면 해양수산부로 바뀐다고 그랬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맨 마지막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4번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거꾸로 시도지사 대장이 도시 안에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뭔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방금 전에 입지규제는 결정원자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했어요. 이제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연습할게. 여기다가 자 이제 도로에 붙었어. 붙었으면 여기다 이제 주택을 지을 거 아니에요? 내가 30개 이상을 지었냐, 30개 미만을 지었냐에 따라 30개 미만 지면 어느 법 간다고? 건축법. 이상 지면 주택법을 가면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해서 뭐 하는 거죠? 분양. 분양하려면은 아파트 몇 평형대 분양한다 뭐 그러잖아요. 뭐 30평형대 분양합니다. 24평형 분양합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이제 면적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 면적의 개념 때문에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면적을 미리 빨리 해버려야 돼. 제가 잠깐 쉬었다가 면적 관련된 거 끝내버릴 테니까 앞으로 누가 아파트 24평형 이렇게 얘기하면 제곱미터로 빨리 환산하고 제곱미터를 빨리 평으로 환산해서 대충 감이 있어야 책이 잘 익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제곱미터 면적 관련된 거 정리 좀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